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이죠. 6.12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 북한의 경제 개방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기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이 경제 개방은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 열쇠는 북한이 어떤 개방 모델을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중국식, 하나는 베트남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주 화제가 됐었던 싱가포르식 이 경제 개방 모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주요 포인트들과 함께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개방 역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지난 1970년도에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78년도에 이를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요. 1979년에 이제 미국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1987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안지구,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죠. 이쪽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경제 특구를 이제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의 개방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중국의 이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드디어 WTO에 가입이 돼서 이제 글로벌 이 경제 제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식 모델의 특징은 뭘까요? 정경 분리, 즉 공산주의와 정치 체제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완전히 분리했다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사유재산을 금지시켰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의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라는 데서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 체제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그리고 대외 개방도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난 30년간 대략 연 9.8%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7% 중반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10% 가구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G2가 위치가 좀 이르게 된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모델은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모델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도에 도이모이, 베트남 말로 쇄신이라고 합니다. 도이모이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95년도 미국과 수교를 했고 그해 아세안에 가입을 했고요. 2001년도에 미국과 NTR, 즉 정상교역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점차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옵니다. 2006년도에 미국 의회가 관련된 법안을 또 처리를 했었고 2007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한 면이 나타납니다만 베트남식 개방 모델의 특징이 중국과 다른 면은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작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고 있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에,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입니다. 후계자 교육을 받을 당시에 이 베트남식 모델을 상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라든가 국토 규모가 베트남과 비교적 북한이 유사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는 뭐 사실 간단합니다. 원래 뭐 처음부터 시작을 자본주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1965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이제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와 비슷하게 외자를 유치를 해서 수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금융과 관광업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 부자 세습입니다. 어디랑 굉장히 유사하죠. 사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집단을 우선하고요. 공동체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시아주의적인 그런 정신 어떤 그런 주의를 갖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카지노를 싱가포르 도시의 한 복판에 세울 정도로 최첨단 자본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특히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북미 정상회담 전날인 6월 11일 날 밥마시러 갔던 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다녔던 곳들이 바로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관광 그런 시설들이었죠. 그 정도로 북한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컨벤션 산업 중에서 상당히 북한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델로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세 가지 모델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국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또 성공을 해서 이만큼까지 온 거고요. 당연히 북한이 어느 특정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아마 각각의 모델 가운데 북한한테 가장 적합한 모델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